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단어지기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완성의 그 14번째 시간이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선생님하고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던 한 주였는지 선생님은 매우 궁금한데요. 요즘 선생님한테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 저요 영어에 대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더불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빵빵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말이죠. 자, 여러분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 빵빵하게 생겼나요? 자, 근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영단어 암기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언젠가 다 생기게 될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습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자, how do you feel?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단어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s review. Afraid, afraid. Delighted, delighted. Disappointed, disappointed. Emotion, emotion. Familiar, familiar. Gloomy, gloomy. Grateful, grateful. Incredible, incredible. Pleased, pleased. Satisfied, satisfied. Scared, scared. Sorrow, sorrow. 오늘은 말이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선 교재 74페이지 20강에 해당되는 Attitude and Personality에 관련된 단어들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재 78페이지 21강에 해당하는 Hobbies and Travel에 관한 단어들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처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personality, 우리의 성격을 다루고 난 후에, 그 후에 우리의 취미와 그리고 여행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Part 1 Attitude and Personality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Attitude and Personality. 우선 주제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ttitude 하면은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에게 가지는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Personality 하면은 한 개인의 성격을 뜻하죠. 자, 우리는 그럼 즉 Attitude and Personality, 한 사람의 태도와 성격에 관한 단어들 배워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xious, anxious. 무언가를 막 걱정하거나 또는 뭐뭐 하고 싶다 하면서 열망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야 할 단어 anxious입니다. 자, anxious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anxious는 말이죠, worrying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worrying이 무슨 뜻일까요?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친구들과 노느라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막 걱정되셔서 불안하고 초조해 하시죠. 그때의 마음 바로 anxious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판판히 놀고 있을 때, 시험 전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판판히 놀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문장 준비해 봤는데요. I'm feeling anxious about her future. 나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돼, 불안해 라는 표현이었어요. anxious 하면은 불안되는, 걱정스러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anxious의 두 번째 뜻도 있는데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eager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eager, 무언가를 아주 심하게, 강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 강한 열망을 보이나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자, 예문 속에서 우리 한번 이 표현을 볼 텐데요. He was anxious for wealth. 그는 부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보인다. 즉, 그는 부를 강하게 열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anxious의 두 가지 의미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명사 형태도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자, anxious의 명사 형태는 바로 anxiety입니다. anxiety. 자, 바로
걱정, 열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예문 속에서 볼게요. Students feel anxiety for the future. 학생들은 feel anxiety, 걱정, 불안함을 느낍니다. for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요. 자, 우리 anxiety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뭔가 불안해서 잔뜩 막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이러한 마음가짐 있죠? 이런 마음가짐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An anxious state of mind, 초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단어, 지금 우리가 처음 다룬 단어 anxiety, anxious 하면요. 어떤 사람이 막 불안해하는 마음가짐,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두면서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enerous, generous. 다음으로 배울 단어는 바로 generou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뜻할까요? A generous person is friendly, helpful, and willing to see the good qualities in someone or something. 자, a generous person, generous한 사람은요, is friendly, 매우 친절하고, 친근하고, helpful, 남을 잘 돕고, and willing to see the good qualities in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 아주 좋은 측면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generous, 즉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관대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이 사진 준비했는데요. 구세군 냄비가 있습니다. 구세군 냄비에도 아주 돈을 잘 넣는 사람이 바로 generous한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장 준비해봤어요. It was generous of him to give them such a lot of money. 자, it was generous of him.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다니,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다니 아주 관대한 사람이구나, 관대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 generous 속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generous, 방금 배운 단어 generous, 관대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enerous 선생님이 적어봤고요. 자, 이와 연계되는 표현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관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warm-hearted. warm-hearted. 이 사람들은요, 매우 친절하고 인정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한 generous한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open-minded. 모든 사물에 편견이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open-minded를 가지고 문장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He is quite open-minded about this subject. 그는 꽤나 open-minded,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about this subject, 이 문제에 관해서요. 자, open-minded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지금까지는 우리 generous, 관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대하지 못한 사람, 즉, 비열하거나 또는 인색한 사람을 바로 ungenerous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자, mean. 이 사람들을 바로 비열한, 인색한 해서 mean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mean, 예문 속에서 한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He is very mean with his money. 그는 그의 돈에 관해 아주 mean, 인색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mean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mean한 사람,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또 연계해서 기억해 둘게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성품의 특징은 바로 greedy하대요. greedy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바로 이 단어의 명사 형태 greed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greed 표현 준비해봤습니다. greed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greed is desire. greed는 어떠한 욕구입니다. to have more of something. 어떤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욕망. such as 어떤 것이 있냐면요. food or money. 음식이나 돈이래요. then it's necessary or fair. 필요하거나 또는 그냥 적당한 정도보다 더 많이 돈이나 음식 등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열망, 즉 탐욕이 되겠죠? 탐욕, greed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막 열망하는 것, 돈을 막 가지고자 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greed for money 해서 돈에 관한 욕심, 즉 금전욕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 greed, 탐욕이라는 표현 잡아봤고요. 자, 이에 관련해서 우리 방금 greedy라는 거 유추하기로 했었잖아요. 즉 greedy는 greed의 형용사 형태니 탐욕스러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열한 사람, generous 하지 못한 사람들은 greedy, 탐욕스러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 greedy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greedy for money and power. 그는 돈과 power, 권력에 관해서 아주 탐욕스럽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럼 greedy까지 잡아봤고요. 자, open-minded와 반대돼서 이렇게 mean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narrow-minded. narrow 하면은 좁은이라는 뜻입니다. narrow-minded 하면은 좁은 속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narrow-minded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generous와 mean 비교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ardworking, 다음과 같은 사람은 언젠간 성공할 사람입니다. 머리를 찔끔 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hardworking, 근면한 사람입니다. 자, hardworking이라는 단어는 hard라는 단어와 working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 hardworking,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현 그냥 한 가지만 외우기 조금 심심해서 여러 표현 속에서 묻어서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hardworking family man 해서 family man 하면 가장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라는 표현 준비했고요. 다음으로는요. hardworking employee 해서 employee 하면 직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직원이라는 표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hardworking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단어들 알아볼 텐데요. 유사한 단어로는 바로 diligent하고 industrious 두 가지가 있습니다. diligent, industrious 두 가지. 자, 두 가지 같이 기억을 해두실 텐데요. 자, 예문 속에서 이 두 가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diligent의 쓰임입니다. He's not specially clever, but he's a diligent worker. He's not specially clever. 그는 특별히 clever, 똑똑하지는 않지만 but he's a diligent worker. 그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직원입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다음으로는요. She was an industrious and willing worker. 그녀는요. 아주 근면하고 willing worker, 자발적인 직원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hardworking과 관련돼서 유사한 표현 두 가지 우리 한번 다뤄봤고요. 이거 모두 다 소화하시고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sitate, hesitate, 어떤 일을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하면서 주저할 때 주저하다라는 표현으로 바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hesitate라는 단어인데요. 자, 선생님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 만약에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요. Don't hesitate to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항상 don't hesitate,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물어봐 주세요. 자, hesitate라는 단어 배워봤고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할까 하지 말까 하고 hesitation, 주저함을 잘하는 사람들의 성격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의 성격은요, 보통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준비했습니다. shy하고요, 바로 timid. shy와 timid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자, 둘 다 내성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 약간 다릅니다. shy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예문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I'm too shy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shy 하면 부끄러움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수줍음을 느끼는, 수줍어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timid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없어서 쭈뼛쭈뼛하면서 내성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내성적인. 자, hesitate하고 연계해서 두 가지 형용사 형태 같이 그냥 기억해 두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umorous, humorous,
어떤 장소에 가거나 분위기를 막 분위기를 띄워주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메이커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바로 humorous, 유머스럽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 준비했는데요. 이 사람들 매우 humorous, 유머스럽죠? 익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준비했습니다. 그는요, 되게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He's a humorous person. He's a humorous person.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humorous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영화를 하나 보았어요. 재미있는 영화를 봤는데요. 재미있는 동시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 표현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The movie is humorous and moving. The movie, 그 영화는요, humorous, 재미있었고요. and moving, 동시에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humorous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onely, lonely, lonely라는 기분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사진 준비했는데요. 이 사람 매우 lonely, 외로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lonely라는 단어 뜻 이거예요. unhappy,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because of being alone and or without friends. 자, 왜냐하면요. being alone, 혼자 있거나 without friends, 친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lonely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자, 선생님이 이와 비슷한 단어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바로 alone이라는 단어입니다. alone. 자, alone과 lonely. 어떻게 다를까요? alone과 lonely. 어떻게 다를까요? 자, alone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다 혼자 있을 경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alone 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서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는 good and bad,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가 하나가 있어요. 맛있는 쿠키가 하나가 있는데 나 혼자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남들 다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죠? 이때 발로 alo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준비해 봤는데요. She had a delicious cookie when she was alone. 그녀는 혼자 있을 때, when she was alone, 혼자 있을 때 맛있는 쿠키를 먹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잡아봐야 할 alone과 lonely. lonely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요. 혼자 있어서 외롭고 슬픈. 혼자 있어서 외롭고 슬픈 처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막 처량한 느낌이 막 풍겨오는데요. 자, 예문 준비해봤습니다. I have no one to talk to. I'm lonely. 나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I'm lonely. 난 너무 외롭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alone과 lonely 이렇게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자, 그럼 이와 유사한 단어 한 가지 더 챙겨볼 텐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냐면요. 자, 바로 lonesome이라는 단어예요. lonesome이라는 단어. 자, 예문 속에서 이 단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lonesome without the children. 그녀는 아이 없이, without the children, 아이들 없이 외롭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lonesome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rious, serious, 이번에 배울 단어는 바로 serious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Serious people are thoughtful and quiet and do not laugh very often. Serious people, serious한 사람은요, are thoughtful, 생각이 깊고, and quiet, 조용하고, and do not laugh very often,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표정을 보면 매우 진지해 보이는 표정이죠?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말도 많이 하지 않고, 게다가 농담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자, serious 하면 진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 이거 예문 속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He looked very serious when he heard the news.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when he heard the news, 매우 심각해 보였다, 진지해 보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사람이 심각하거나 진지할 때 seriou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태나 문제가 심각할 때도 바로 이 seriou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준비해봤는데요. The storm caused serious damage라는 문장입니다. The storm, 그 태풍은요, caused, 야기했대요. 무엇을요? A serious damage. damage 하면 손상, 피해인데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자, serious의
다른 표현, serious의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고요. 자, 근데 여러분, serious한 사람들은 절대 이러지 않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 한번 볼게요. 수다맨입니다. 말이 아주 많은 수다맨인데요. serious한 사람들은 talkative, 수다스럽지 않습니다. talkative, 수다스러운 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사람 수다맨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매우 수다스럽죠? He's really talkative. 그는 매우 수다스럽습니다. 그는 절대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He never stops chattering. He never stops chattering.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Part 1, 첫 번째 주제 Attitude and Personality에 관한 단어들이었고요. 그럼 이제 Listen and Repeat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Anx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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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feeling anxious about her future. Gen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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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generous of him to give them lots of money. Gr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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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greedy for money and power. Hard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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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a hardworking business person. Hes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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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have any questions, don't hesitate to let me know. Hum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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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vie is humorous and moving.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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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very lonely when I first moved into Seoul. Open-mi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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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quite open-minded about this subject. Out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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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very outgoing. She is always the first one to start a conversation.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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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personality is gentle and sincere.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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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looked very serious when he heard the news. Talk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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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really talkative. She never stops chattering. Words of the Day Part 2. 바로 Hobbies and Travel. 취미와 여행에 관한 단어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행을 취미로 갖고 있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일상에 지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취미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Part 2, Words of the Day Part 2에서는요, 우리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 아주 마음 가볍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oard. Aboard. 자,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배보다는 비행기를 더 많이 이용하죠. 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가야 합니다. 이곳은요, 공항, 에어포트입니다. 자, 우리 공항에 우선 갑시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요. 자, 어느 공항에 갈까요? 그래, 인천국제공항에 가도록 할게요.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우리는 모두 다 갈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국제공항은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하는데요. 자, 국내만 다니는 국내 공항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국내에 있는 지역을 다니는 국내 공항은 바로 domestic airport라고 한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우리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갔습니다.
자, 이곳에 가서서 우리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요. 비행기를 타기 위한 탑승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요. 탑승 수속은 바로 check-in이라고 합니다. 자, 이 check-in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체킹 카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체킹 카운터 가봤습니까? 자, 바로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킹 카운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체크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냐면요. 그래요. 이겁니다. An official document containing your name. 자, 공식적인 문서래요. 어떤 공식적인 문서냐면요. Containing your name. 당신의 이름과 photograph. 사진과 또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And personal details, 개인의 신상 명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which you need to show when you enter or leave a country. 자, 언제 보여줘야 하냐면요. 어떤 나라에 입국하거나 출국을 할 때 보여줘야 하는 바로 이 문서라고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림 속에서 볼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권이죠? 여권, passport입니다. 자, 우리는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우선 패스포트도 보여줘야 하고요. 체킹 카운터에서 이렇게 내밀어야 합니다. 자,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 패스포트를 보여주면 우리에게 이것을 줍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비행기 티켓이에요. 비행기 티켓은 바로 boarding pass라고 하고요. 비행기 탑승권이라고 합니다. 자, boarding pass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도 비행기에 붙여야겠죠. 짐 같은 경우는 작은 집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집 같은 경우는 기내에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화물 칸에 실어야 되는데요. 짐은 luggage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항같이 막 복잡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짐을 아무 곳에나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 준비해봤는데요. Please do not leave your luggage라는 문장입니다. 부디 please 당신의 짐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luggage, 짐이란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짐도 실었겠다. 몸 가볍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곳에 가면 됩니다. 바로 gate, 출입구로 가면 되는데요. gate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준비해 봤는데요. Please go to the departure gate라는 문장입니다. departure gate 하면은 어디예요? 출발하는 출입구라는 뜻이고요. 자, 그곳으로 가십시오라는 문장입니다. 자, gate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비행기가 뜰 시간이 되면은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겠죠. 비행기에 탑승하는 표현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aboard라는 표현이에요. 배나 또는 비행기 같은데 이렇게 탑승하여, 승선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비행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서 탑승을 하면은 바로 승무원들이 이렇게 반깁니다. 뭐라고 반기냐면요. Welcome aboard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 환영합니다. 승선한 것을 환영합니다. 탑승한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비행기에 이렇게 올라타는 것까지 얘기해 봤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비슷한 단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board와 비슷한 단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abroad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봤던 aboard라는 단어와 abroad라는 단어 어떻게 다를까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board하고 아래 위치만 다를 뿐인데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abroad 같은 경우는 해외의, 국외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에 I live abroad. 나는 삽니다. 어디에 삽니까? 해외에 삽니다. 즉 나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I study. 나는 공부를 합니다. 어디서요? abroad. 나는 해외에서 공부를 합니다. 즉 나는 유학 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aboard 방금 전에 선생님하고 배웠던 단어와 abroad 두 가지 다르게 기억을 해두시면서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여행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누가 우리를 반겨주시죠? 그래요. 바로 조종사, 파일럿과 그리고 우리가 비행하는 동안 편안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flight attendant, 승무원들이 우리를 반겨주시죠. 자, 비행기에 타서 이제 여행만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attraction, attraction. 비행기를 타고 관광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관광 명소들을 둘러봐야겠죠.
자, 관광 명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관광 명소에 관한 단어들, 우선 관광 명소에 관한 단어들을 배우기 전에 그 기본이 되는 동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ttract라는 단어예요. 동사로 주의, 흥미 등을 끌다, 그리고 매력 등으로 유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예문 속에서 보겠습니다. The shop used free gifts to attract new customers. The shop, 그 가게는요, used free gifts, 공짜 상품 등을, 공짜 선물들을 이용했대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To attract new customers. 새로운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요. 자, attract, 유인하다, 무엇을 끌다라는 의미였고요. 자, 형용사 형태는 바로 이것입니다. attractive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또는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의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She has an attractive smile. 그녀는 아주 매력적인 미소를 가졌습니다. attractive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명사 형태입니다. attrac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매력 또는 관광 명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인하는 장소로서 관광 명소를 의미한대요. 자,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배워야 할 단어 바로 attraction입니다. 자, 사진 속에서 바로 버킹엄 궁전인데요. Buckingham Palace is a big tourist attraction in London. 자, 버킹엄 궁전은 런던의 큰 관광 명소이다 라는 표현 같이 배웠습니다. 자, attraction,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인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광 명소의 사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 하나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멋진 협곡들이 막 이루어져 있죠. 자, 오른편의 그림은 럭키 마운틴, 로키산입니다. 이것도 아주 멋진 경치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멋진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이 표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andscape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 뒤에 있는 scape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에 있는 뒤에 있는 scape라는 표현은요, 바로 풍경, 경치 등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방금 우리가 배운 단어 landscape 하면 land가 뭡니까? 바로 땅이라는 뜻이죠. 땅의 경치, 지상의 풍경. 지상의 풍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seascape는 어떻게 되겠어요? seascape. 바로 바다의 풍경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cloudscape에서요. cloud가 뭡니까? 바로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의 풍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cape, 어떤 scape 하면은 풍경, 경치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그럼 landscape를 가지고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took a picture of the beautiful landscape. take a picture 하면은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of a beautiful landscape. 아주 아름다운 경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landscape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journey, journey. 자, 유사어가 많은 단어, 여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avel부터 살펴볼게요. travel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행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행.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사용하고요. 또 먼 나라나 장기간에 걸친 여행을 이야기해요. 자, 예문 볼게요. He came home after years of foreign travel. 그는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fter years of foreign travel. 수년간에 걸친 해외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travel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행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trip 준비했습니다. trip은 여행은 여행이지만 비교적 짧은 여행을 이야기해요. 자, 짧은 여행.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행이 있냐면, 그래요. business trip. 비즈니스 트립은 바로 출장이에요. 출장이 어떤가요? 보통 물론 길 수도 있지만 보통 2박 3일, 3박 4일의 출장을 이야기하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소풍은 바로 field tr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trip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여행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journey입니다. journey는 꽤 긴 또는 힘들고 꽤 긴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이동을 하지만요, 반드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여행, 바로 그것이 journey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She started on a journey. 그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journey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문장 속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어 바로 voyage인데요. voyage는 해상에서의 바다 위에서의 비교적 긴 여행. 바다에서의 비교적 긴 여행을 의미합니다. voyage도 같이 챙겨줄게요. 자, 다음으로는 바로 tour입니다. tour는 여행이지만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요. 바로 둘러보다. 무언가를 둘러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견학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요. 자, 예문 볼게요. The tour included a visit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The tour, 그 견학은요, included a visit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자연사 박물관에 견학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tour는 견학의 의미가 강한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sightseeing입니다. sightseeing은 자, 앞에 살펴봤던 단어와 조금 달라서 기억하기가 쉬울 텐데요. 바로 관광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자, 예문 속에서 볼게요. I did a lot of sightseeing while I was in Paris. 내가 파리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관광을 했다. sightseeing, 관광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 기억해 줄게요. 그럼 이제 listen and repeat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ard, aboard, aboard. Welcome aboard. Attraction, attraction, attraction. Buckingham Palace is a big tourist attraction in London.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She has a lot of babysitting experiences. Journey, journey, journey. She started on a journey. Landscape, landscape, landscape. I took a picture of the beautiful landscape. Leisure, leisure, leisure. A range of leisure activities. Luggage, luggage, luggage. Please do not leave your luggage unattended. Passport, passport, passport. You can't leave this country without your passport. Sightseeing, sightseeing, sightseeing. I did a lot of sightseeing while I was in Paris. Souvenir, souvenir, souvenir. The museum shop is filled with various souvenirs. Tour, tour, tour. The tour included a visit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Unusual, unusual, unusual. The travel agency gives them an unusual and exciting experience in Africa. 신나게 리듬에 맞춰 listen and repeat으로 단어 정리해보니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죠?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느라고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연습 문제들 여러분 각자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에게 와서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숙제 나가겠습니다. 어떤 숙제냐면요. 바로 그는 수다쟁이야, 그는 수다쟁이야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었나요? 아까 선생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표현 선생님 홈페이지에 와서 EBS 웹페이지에 와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는요. 우리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요. 바로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에 관한 단어들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잘 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